유능한 공직자가 되겠다던 취임 일성은 내내 흔들렸습니다. 공직자가 창의와 혁신으로 일자라는 정부를 만든 국무총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서 계엄 선포를 막아야 했던 그는 오히려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며 비상계엄을 뒤늦게 완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는 내란범을 배출한 국민의힘에 국정운영을 일임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며 혼란을 자아냈습니다.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국민이 준 적 없는 권한을 스스로 여당과 나눠 갖겠다고 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뒤에는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탄핵 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사실상 방조한 겁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국회가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직무가 정지됐지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석 달 뒤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복귀한 한 전 총리는 돌연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안가회동의 장본인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에 지명했습니다. 이때부터 불거진 대망론. 총리직 사퇴 다음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소문은 현실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란 정권의 총리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한 첫날 광주에선 비난이 이어졌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김문수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도 무산됐습니다. 초유의 새벽 기습 후보 교체 시도가 나왔던 의문, 왜 그렇게까지 대선에 나가려 하는가? 궁금증은 그가 재판정에 선 뒤 공개된 CCTV 화면 속 그의 모습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궁색한 대답에서 풀렸습니다. 실패한 정권의 공직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 없던 한 전 총리는 이제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고 전에 열리는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내란에 연루된 국무위원 재판 중 가장 먼저 열린 결심 공판.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회의 상황 여전히 기억 안 나십니까? 내란 특검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 정족수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단전 단수 임무를 점검하는 등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다른 장관들이 건네받은 문건들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 등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의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단전 단수를 논의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포고령을 수령했다는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서도 당시 변호인이 그렇게 조언해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면서도 계엄에 찬성하거나 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선 자신의 입장을 늘어놨지만 국민 앞에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 측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생각보다 구형 수위가 낮다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 범죄의 중대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정작 15년형을 요청한 건 의아하다는 겁니다. 한덕수 전 대행을
15년 구형했다는 속보입니다. 15년만 해서 되는가 하는 유감을 표하면서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아쉬운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팔아먹은 행위에 대해 더 엄중하고 무거워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감안하면 15년 구형은 너무 가벼운 결정이란 겁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구형은 내란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며 법원은 구형과 달리 선고형을 정할 수 있으니 구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12.3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시민들의 분노도 잇따라 표출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내란이 장난이냐, 계엄이 성공했으면 독재 권력을 누렸을 사람 같은 격앙된 반응과 함께 쿠데타 할 만하다 같은 조소도 쏟아졌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최소 징역 20년 이상의 구형을 예상한다는 반응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내란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이 처벌이 있었죠. 그때 보면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대부분 법원 판결로 1심에서 징역 10년 정도를 받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경우도 똑같이 봤을 때 최소한 검찰은 20년 이상의 중형을 안 때릴 수가 없다. 한 전 총리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계엄은 못 막았지만 찬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하며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내년 1월 2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강유가 그냥 만들어 서명해 달라고 하면 그냥 서명해 주시는 겁니까?